사실 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무안공항의 설계가 최악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었습니다. 특히 그 콘크리트 둔덕이요. 국토부의 말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둔덕이 흙인데 그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안전성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업 시행했던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을 방법을 택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금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봉 교수님, 지금 오늘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애초에는 이거 활주로 바뀌니까 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이제는 시공사 얘기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근데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공항 초기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무안공항에 지어졌을 때는 국제 기준이 150m로 안전구역이 150m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설계를 할 때 그 150m 바뀌니까 199m에 위치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 기준이 항공기가 빨라지고 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안전구역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300m로 현재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150m, 그리고 권고되는 부분은 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참 애매한 위치인데요. 150m는 충족을 하지만 이 300m는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토부교통부 고시에는 이미 그 300m를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21일부로 발행된 이 고시에서는 이미 300m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실행이 안 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미 그 개선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라 해서 답변이 나온 것은 무안국제공항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작년에 이미 무안공항은 재난 관련 훈련도 했다라는 영상까지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특히 화를 키웠다고 보이는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무안뿐만 아니라 여수는 또 4m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즉시 개선이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항공기 사고 조사를 할 때 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 긴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에서 이런 결함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수, 포항, 경주, 광주 이 구역이 바로 가능한 한 즉시 개선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안전 거리를 확보 더 하거나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사실 모든 분들이 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해당 공항들이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저 같은 전문가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둔덕부터 공항에 가면 눈에 보일 테니까요. 참 안타까운 참사 이후에 고칠 건 빨리 고쳐줘야 될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무안공항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 쉘터, 별도의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TV를 통해서 이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떡이라든가 떡국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들, 간소한
제수용품들을 준비를 해서 버스를 타고 한 6km 정도 갔다고 합니다. 700여 명의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간 거예요. 아직까지 꼬리 부분, 검게 그린 꼬리 부분이 남아있고 그 옆에 참배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절을 하고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통곡 소리가 활주로를 가득 메우다 못해서 1km 밖에서 들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정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시민 추모객들도 무안공항을 찾았는데 추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뭐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추모객들의 줄이 무안공항을 한 바퀴 감쌀 정도로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이렇게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도대체 이 슬픔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앞으로 지금 장례 절차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예. 남아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여객기 참사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고 쓰셨어요. 새해 첫날인데 뉴스보니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표낼 때가 아니고 똘똘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용산 참모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당당하다면 조사받고 법의 심판도 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겠구나.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새해 첫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